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파.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영화 변호인은 군사 반란을 통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실제로 저질렀던 공안 조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극적인 설정이 담긴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고문 피해자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1981년 불임 사건의 고문 피해자이자 영화 변호인의 실제 인물인 고호석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고 선생님은 현재 부산 거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호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변호인 보셨는지요? 예, 시사회 때 한번 보고 네. 따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처음 볼 때는 실제 상황하고 많이 다르니까 자꾸 비교가 되어서 네. 영화에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봤죠. 그러니까 이 영화 참 잘 만들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네. 영화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러저러한 조언을 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아주 초기에 조 감독이 찾아와서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했고, 그래서 한 몇 번, 전화 통화 좀 하고 잠시 얘기하고 이런 정도였지,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 영화가 사실과 다른 면이 당연히 많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영화 내용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영화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좀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영화 내용하고 사실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몇 가지만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국밥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국밥집은 전혀 허구고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변호사 선임 과정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또 노 변호사님 초기 변호사 시절 모습도 영화에서 너무 속되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등등 구체적인 사실 중에는 다른 게 아주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법정이나 그 이후 상황에서 극히 소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네. 그건 사실하고 아주 다르고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법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또 출소 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아마 이제 영화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고문 피해자, 그러니까 고문의 어떤 실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인물로 예. 묘사했겠죠. 네. 네. 고호성 선생님이 이 영화 속 인물의 일 단면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어떤 등장 인물이 전적으로 네, 고 선생님이다 않습니다. 이러지는 않고요. 네. 거기 보면은 야학 교사가 나오는데요. 예. 고 선생님께서 체포 당시에 야학 교사 아니셨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체포된 아들을 찾아다니는 어머니의 사연이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또 다른 피해자의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이 영화는 불임 사건이라는 이른바 공안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30년이 넘었습니다만 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간단히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79년에 이제 부마 항쟁과 11.26 사건으로 유신 정권이 막을 내리고, 네. 그 이후 이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엄청났었는데요. 그걸 이제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정통성도 없고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신군부 정권이
자기들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서 예비 금속을 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사 과정에서도 저희들의 특별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않았고요. 수사 결과도 수십일 동안 고문하고 폭행을 해서 강요한 것들이 전부였어요. 네. 저 한 사람한테 적용한 공소사실만 한 67개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다 책 읽고 토론한 거, 그 다음에 찻집이나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막 부풀린 것들이고요. 네. 증거라고 해봐야 저희들 자백하고 압수도서밖에 없었거든요. 네. 만약 이제 예비 금속이 아니었다면 서로 별 관련도 없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다 막 묶어서 사건을 만들 리는 없겠죠. 네. 체포되던 상황 기억나십니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네. 1981년에 제가 그 당시 이제 뭐 야학 교사도 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네. 여름 방학을 막 시작한 때였어요. 예. 고향 어른들도 뵙고 하느라고 시골에 갔다가 8월 2일 날 오후 무렵에 이제 숙직 때문에 돌아와서 집으로 가던 길에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 3명한테 끌려갔습니다. 자기들을 뭐 신원도 밝히지 않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이제 택시에 저를 막 태웠죠. 네. 끌려가니까 뭐 처음부터 특별한 혐의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일단 먼저 막 몰매를 때리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군복 갈아입히고 살아온 과정을 다 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켜놓고는 뭐 쓰고 때리고 쓰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한때는 뭐 머리에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실신한 적도 있었고 그 과정을 이루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예. 며칠이 지난 후가 되니까 갑자기 뭐 너 김일성 지령 받았지 이러기도 하고 또 김대중 언제 만났고 뭐 무슨 지시를 받았냐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마구 때리는 식의 나날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너 공산주의자라고 시인해 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당장은 안 되니까 많이 더 맞았고 결국은 항복을 했죠. 그래도 이제 더 많은 제목을 만들려고 무전히도 참 많이 때렸어요. 네. 구속영장이 떨어질 때까지 만 36일을 대공분실에 갇혀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빼고는 아마 그렇게 계속 뭐 얻어맞고 통닭구이 고문당하고 자술서 쓰고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한 주 정도는 이제 자기들도 피의자 신문 줘서 정리하면서 저희들 몸에 있는 고문 자국 이제 흔적 지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뭐 물고문도 당하셨나요? 저는 물고문은 당하지 않았는데 다른 저희들 사건 관련자들 중에는 물고문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당시 그러니까 노무현 변호사 네. 네, 어떤 계기로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지요? 그것도 참 운명이라면 운명일까요? 당시 부산에는 이제 인권 변호사가 김광일 변호사님하고 이영록 변호사님 두 분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저희 사건은 저와 같이 재판 받았던 사람이 일단 뭐 저희들 1차, 2차라고 하고 뒤에 또 이제 이호철 씨를 비롯한 3차가 있는데 네. 저랑 같이 재판 받은 사람만 16명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분 중에 김광일 변호사님은 구마항쟁 때 시위 마치고 오는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뭐 밥이라 먹으라고 이제 돈 몇 푼 준 게 뭐 배후 뭐 자금 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해가지고 우리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영록 변호사님 혼자서 저희 큰 사건을 다 치를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알만한 분들을 이리저리 이제 물색하는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시절에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변호사 시보를 했던 이제 노 변호사님한테 몇 명 좀 맡아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죠. 네. 이제 뭐 노 변호사님도 처음 맡을 때는 뭐 치기 어린 젊은이들이 철없이 설치다가 잡힌 사건 정도로 뭐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았고 네. 처음 저희들을 만났을 때도 한두 번은 표정이 그랬었어요.
뒤에 가면서 이제 많이 바뀌시죠. 네. 고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대동고등학교 영어 교사셨죠. 네네.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지만 나이를 보면은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부임한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된 그런 때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 좀 시간이 가면서 사건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제 몇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자기가 정말 지금까지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한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저희들 같은 사람을 뭐 30 며칠에서 심지어 60 며칠까지 아무 영장도 없이 막 가둬놓고 무조건 두들겨 팼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면서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런 법 질서를 수호한다고 변호사를 하고 있나 이런 데 대한 이제 자괴감 같은 게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고문 사실을 좀 자신이 확인하게 되면서 그런 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보내드렸던 책 그중 뭐 여러 개를 보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히 이영희 선생 쓰신 전환시대의 논리나 네. 조영범 선생님이 쓴 후진국 경제론 이런 책들이 있어요. 네. 이런 책들은 제가 꼭 좀 읽어보시라고 권하기도 했지만 읽어보시고 나서 상당히 그 충격도 좀 받고 이 친구들 어떤 책을 읽고 이렇게 잡혀왔는지 좀 봐야 되겠다고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책도 상당히 많이 읽으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많이 변화를 일으키신 걸로 그렇게 예. 뭐 뒤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짐작합니다. 이 전환시대의 논리라든가 후진국 경제론 이 추천하신 책은 이 혐의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반드시 봐야 된다고 추천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저희들이 학생운동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들 중에 뭐 2개고요. 네. 또 따라서 이제 저희들 모든 피고인들 이제 공소장에 공통적으로 모두 사실에 나오는 소위 대표적인 불온서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건의 증거물이라고는 이제 책밖에 없는데 네. 최소한 그런 거 한두 권도 안 읽으시고 변론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했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으시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권해드린 게 그 책들이었고 변호사님도 그 책 2권에서 아마 가장 그 큰 감동이랄까요? 충격 네. 이런 게 좀 있었다고 뒤에 수배하셨어요. 예.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고 선생님의 고문 흔적을 발견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네,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예, 그 변호사님이 저희들을 접견을 하셨을 때는 네. 이미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경찰서 유치장에만 해도 한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둬놨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분실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들에게 막 안티프라민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문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구치소로 넘어가고 나서도 모든 접견이 일체 금지되어 있었던 기간이 한 20-30일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 변호사님 저희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고문 행위가 끝나고 2달 정도 지난 후기 때문에 몸에 이제 멍자국 같은 건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흔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멍은 이미 다 지워졌고, 그 당시 이제 통닭구이 하면서 막 얻어맞아가지고, 그 과정에서 발톱이 죽어서, 그게 이제 그 변호사님 만나기 전에 교도소에서 빠졌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빠진 발톱을 제가 보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네. 워낙 위축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변기에 버려버렸는데, 그게 정말 후회가 많이 되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발톱 빠진 자국은 그대로 발톱이 하나도 없이 이제 엄지발가락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당장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말 벗고 보여드렸는데,
잠시 이제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아마 충격이 꽤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제 불법 구금 기간이 상당히 길기도 했지만, 이제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아마, 이 사람들이 고문당한 게 틀림없구나. 네. 그런 확신을 하신 것 같아요. 당시 검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선명하게 기억하죠. 네. 뭐 언론 보도됐으니까 제가 실명을 말을 하겠습니다. 최병국 당시 부산지검 검사. 최병국, 장창호, 고영주 세 사람이었는데 네. 저를 담당한 사람은 최병국 검사였습니다. 네. 사건 당시에도 최병국 검사를 뭐 여러 차례 만났겠죠. 그렇죠. 네,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까? 네, 뭐 제가 그 대공분실에 갇혀 있을 때도 저희들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와가지고 이게 그 고문경찰관들 다 있는 데서 이 진술한 거 다 사실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교도소 구치소로 넘어가고 난 뒤에도 검찰청에 불려가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죠. 예. 새누리당, 그러니까 과거 한나라당 이곳에서 최병국 씨가 삼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고문 가해자로 선생님은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이 권세를 계속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그분이 참 국회의원 출마하고 할 때도 저희 불임사건 관련자들이 한번 성명서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숙해야 된다. 네.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뭐 자기가 뭐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떠벌리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냐.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영화 변호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문받은 사실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더군요. 네. 근데 그 양반이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 대공분실에 왔을 때는 물론 이제 군복은 뭐 새로 갈아입히고 저희들이 샤워도 시키고 해서 표를 안 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제 얼굴에도 그 왼쪽 눈 밑에 멍자국이 뭐 선명하게 있었고 자기가 관심만 있었으면 옷만 좀 벗어봐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몰골이 엉망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는 뭐 얻어맞고 얼마 안 지난 때였기 때문에 그때도 아무런 노력을 안 했고 당시 저희들이 법정에서 고문 사실을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하려는 어떤 노력도 안 했어요. 네. 기고석에 앉아있는 제 양말만 벗겨봤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무렵 공안 사건 중에서 고문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은 이미 여러 이제 저희와 유사한 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고요. 네. 저희 사건 직전에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근무한 경찰관 한 분도 저희들과 유사한 공안 사건에서 그 대공분실에서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긴 공안검사 중에는 아직도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 없죠. 네. 다른 두 명의 검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장창호라는 분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나머지 한 분이 또 고영주라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고위직에 오르셨더라고요. 네. 뉴라이트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고 네. 그분도 좀 요즘 와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경찰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한 차례 하신 적이 있죠? 네, 뭐 그분들은 이미 뭐 공소시효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뭐 처벌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사실을 그들이 이런 어떤 형태로든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좀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했죠. 네. 좀
그 결과가 이제 시효 지났다고 각하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네, 뭐 아주 무성의하게 각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찰에서. 네. 좀 일찍 고소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건 참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뭐 초기에는 저희들은 지금 예전 지나간 사건을 들먹이기에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너무 한가롭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당시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저희들이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요. 네. 뒤에는 이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는 뭐 비교적 뭐 좋은 시절이 왔다고 지네들하고 비슷한 사람들,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는 저희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씨가 이제 대통령을 하고 계셨고, 또 뭐 과거사위원회 이런 데도 다 저희 사건 관련자들이 직접 책임자로 막 들어가 있고 이랬는데, 네. 그런 데서 뭐 지나간 사건을 뭐 규명하겠다고 하는 건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뭐 가지고 뭐 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뒤에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공소시효가 지나고 그다음에 과거사위원회도 활동 기간 다 끝나버리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뭔가 재심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풀어갈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불임 사건 전체에 대한 재심 청구는 안 하셨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그건 뭐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재심에 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감동적인 에피소드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쭙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다만 EH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사실이었는지만 그건 저희 사건에서는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저희 사건에서도 EH카 역사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네. 저희 사건에서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네. 이에 아마 다른 사건에서 그와 유사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에피소드인지는 네, 영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떠올리기 괴로운 기억이실 텐데 오늘 저희가 그것도 생방송 통해서 여쭤보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요, 별 네. 말씀을.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영화 변호인의 실제 인물인 고문 피해자 고호석 선생님이었습니다.